알테오젠이 글로벌 제약사와 대규모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 알테오젠은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또 진행 중인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재도약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산업도 긴급 점검해본다. 네, 우리 제약바이오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알겠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죠? 오늘 좀 체질 개선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펠리스젠 리서치 김미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보니까 SK바이오팜이 뉴스를 하나 들고 왔어요. 네. 신규 뇌전증 치료제 미국 일상에 돌입했다라고 하는데 이전에도 계속해서 뉴스를 터뜨리고 있는 SK바이오팜이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SK바이오팜 잘 나갑니다. 상당히 기대돼요. 그렇죠. 조만간 IPO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공모 자금도 상당히 많이 몰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또 발표된 부분들이 기존의 뇌전증 신약 후보 물질이 SKL24741 죄송합니다. 네, 한번 보고 읽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이번에 또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기존의 뇌전증 치료제 같은 경우 엑스코프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세노바메이트의 성분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 말고 새롭게 추가한 성분 물질이죠. 그래서 또 독자 개발을 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뉴스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주가는 일단 지난번에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은 강한 편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특히 이 뇌전증이라고 하게 되면 뭔지 모르시죠? 네. 네. 간질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쉬운데 좀 어려운 용어는 뇌전증. 그래서 이쪽이 아무래도 발작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면 상당히 나중에 진행이 됐었을 때 어떤 뇌 손상이나 신경 관련된 쪽에 정신적인 장애까지 초래한다는 쪽에서 상당히 또 어떤 병에 대한 진행 흐름들을 지켜봐야 될 부분들인데 네네. 특히 매년 약 2만 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 발병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뇌전증 환자의 약 한 60%의 부분들은 치료제를 복용해도 네. 계속 발생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계속 후보 물질과 함께 SK바이오팜이 열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년에도 IPO를 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 단연코 이 SK바이오팜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SK바이오팜은 FDA 승인을 받은 혁신 신약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2종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신약 개발 일정 무엇인지 저는 상장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 사실 우리가 공모해봤자 받는 주식수는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죠. 공모를 해봐야 되나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공모를 또 늘리기 위해서는 또 공모 관련된 펀드 쪽에 가입을 하면서 조금 더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죠. 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SK바이오팜이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일단 어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바이오 쪽에서 실적을 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회사들 보게 되면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많이 선회를 했죠. 네. 그만큼 약간 안정적인 쪽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경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쪽인데 SK바이오팜은 그와 조금 다르게 약간 기존의 치료제가 없는 혁신 쪽의 약품을 신약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나오게 되면 일단 좀 더 파장이 크다. 그리고 또 앞으로 판매가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효용은 그대로 가져간다. 이런 쪽에 대한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추신경계 쪽과 항암 분야 쪽에서 8개 파이프라인이 지금 후보 물질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나온 것만 하더라도 한 8개 정도가 되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FDA 신약 관련된 쪽에서 나왔던 부분들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까지 알려졌던 뇌전증 또 기면증이라고 하는 수면 장애, 갑자기 졸음이 찾아오는 거죠. 네. 저도 버스만 타면 이런데요. 네. 그런데 이런 어떤 병적인 부분들을 또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 대표적인 두 품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임상 2상을 준비하고 있는 게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쪽은 소화기의 간질성 뇌병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치료제가 또 속도가 나고 있고요. 또 신경계 질환 쪽 그리고 그밖에 뭐 조현병이나 그리고 파킨슨병, 조울증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약품들도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거나 준비하다 보니까 아직 부각은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단 중추신경계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강자로 떠오를 수 있는 대표적인 신약 업체로 떠오를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관심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팜이 내년에 상장되면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는 투자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SK 케미칼도 뉴스가 있으니까 SK 케미칼을 사던가 SK 지주사를 사신 분들도 많은데 네. 바이오팜이 상장되기 전까지 우리가 투자해 볼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좀 분야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적으로도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일단 아무래도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SK가 100% 자회사로 아직까지는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SK를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좀 주가가 무겁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오히려 어떤 가벼운 주가는 뭐 SK 케미칼 우선주 이런 쪽으로도 대응을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기다려 보시죠. 오히려 대여가 나왔을 때 그를 또 대응하는 전략들이 더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내년 금방 와요, 그죠? 한 달도 안 남았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기업들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이제 메지온이라던가 HLB, 뭐 신라젠 같은 이런 굵직한 기업들보다는 이렇게 뉴스 하나 갖고 오는 네. 이제 신약과 관련한 또 임상과 관련한 기업들이 팍팍 튀어오르거든요.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 신약 개발 내용 진행 중에 있는 건 무엇이 있나요? 네, 생각보다 그런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중소형, 그러니까 즉 작은 벤처 업체들이 성과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만 들어서 한 5조 원대 중소형 벤처 업체들이 기술 수출을 성공했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일단 중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라이센스 아웃이죠. 이런 기술 수출을 통해서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해결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브릿지 바이오라고 하는 특발성 폐 섬유종 관련돼서 베링거 인게라임과 1조 5천억대. 그리고 이번에 또 알테오젠이 가장 또 뜨거웠었죠. 특히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쪽으로 바꾸는 기술을 어떤 10대 글로벌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1조 6천억대 계약 금액을 라이센스 아웃을 한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큐라티스라든가 GI 이노베이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거의 1조대 이상으로 인도네시아나 중국 쪽에 관련된 쪽의 품목을 어떤 기술 수출에 성공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관심이 약간 또 뜨거워지고 있는 게 이쪽에 지금 제약바이오의 중소형 기업들의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브릿지바이오의 경우에는 이제 12월 중에 상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종목 역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가 상장하는 당일에 이제 CEO와 함께 좀 이야기도 하면서 회사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네. 브릿지바이오 어떻게 보시는지 또 상장을 앞두고 우리가 봐야 될 IPO를 앞두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무엇을 네. 봐야 될지 김민수 대표님 의견 궁금하거든요. 네, 그때 저도 채널 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셔야죠. 네, 브릿지바이오를 비롯해서 이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지금 바이오주가 올해 좀 많이 악재가 더 많았었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IPO로 들어온 기업이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대표적으로 녹십자 웰빙, 티움 바이오 이런 쪽으로 10개밖에 안 되는데 내년은 다시 기대감이 약간 차오르다 보니까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23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가장 뜨거운 거는 SK 바이오팜이라고 봐야 되겠죠. 10월 25일 날 코스피 상장을 위해서 예비 심사를 신청했고요. 아마 공모 금액은 1조 원대를 훨씬 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6조에서 8조 가까이 될 것이다. 근데 아마 시장 상황이 어떠느냐에 달랐겠지만 오히려 더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그 밖에 4분기에만 지금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에 들어올 수 있는 회사들이 말씀하셨던 브릿지바이오 그리고 노브메타 파마, 매드팩트 뭐 이런 회사들이 같이 있고요. 특히 내년 초 같은 경우 천랩이라는 회사도 눈여겨볼 수 있는데 천랩이요? 예, 아직 회사 이름이 무슨 바이오가 아니라 천랩입니다. 네. 네, 근데 미생물 정밀 분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는 쪽에서 또 관심이 가장 또 최근에 이어지다 보니까 관심이 높고요. 또 하나 내년 5월 달에 가고 있는 카이노스 메드라는 회사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파킨슨병 치료제 관련돼서 2020년도에 미국의 임상 2차를 진입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넥스 시총 5위 종목인데요. 이번에 하나금융 11호와 스펙이 합병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한 5월 달이면 상장되지 않을까. 관련돼서 또 하나의 변화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쪽에서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름이 깁니다. 네.
카이노스메드라는 회사입니다. 네. 브릿지바이오 그리고 SK바이오팜, 천랩, 카이노스메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상장이 쏟아지는 것은 그동안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고 이제는 제약바이오를 향한 투심이 좀 개선됐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네. 지금 구간 우리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정리해 주세요. 네, 좀 어렵습니다. 제약바이오 발음만 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다 찾아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도 공부의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계속 리서치나 여러 가지 흐름들 찾아보는 게 가장 또 필수적으로 돼야 될 것 근데 같고요.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니까요. 민감하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어렵다고 하더라도 성공의 개연성이 높은 쪽으로 압축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냥 원론적인 얘기죠. 네, 결론적으로는 네. 수급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수급? 이제 안 좋은데 거기다 무리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일단 바이오 쪽은 한번 가게 되면은 또 강하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중 조절이 필수 같고요. 여기다 내 소중한 재산을 올인 이런 것보다는 약간 그래도 한번 움직이게 되면 크게 되니까 요 정도 비중 가지고도 혹시 뭐 2배, 3배 간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력들을 확보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비중 조절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도 좀 바이오 업체들인데 너무 실적이나 아니면 또 재무 구조가 약간 좀 투자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회사들이 많죠. 이런 쪽은 가급적이면은 뭐 기술적인 분석이나 아니면 나오고 있는 리포트만 보고 대응하시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주의를 기울이자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중요한 거는 중소형 제약업체나 바이오업체 쪽의 가장 핵심은 자금력입니다. 돈이 있어야 또 기술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 또 수출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런 관점 쪽에서 그래도 어떤 계속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렸네요. 지금 제약바이오주 투심 개선됐잖아요. 네. 그동안 워낙 임상 실패도 많았고 정말 떠도는 소문 그리고 거짓 뉴스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투자자였는데 네. 이제는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네. 사실 저는 좀 약간 의문이 있는 게 요즘 좋은 뉴스가 많긴 했어도 아직 약으로 딱 나오거나 정말 완성도를 보여준 기업들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체질 개선 되는 거 맞아요? 개선은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보통 보면은 이제 기대감이 컸다가 또 실망감이 컸다가 그쵸. 이런 어떤 두어 번의 왕복 반복 과정이 나오게 되면은 네. 일단 약간 좀 투자 환경들이 약간 좀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성과가 나고 있는 업체 쪽으로만 변화가 좀 들어온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여전히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보니까 92년도에 100개 정도가 있었는데 네.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한 4,000개 정도 넘을 걸로 보여지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그만큼 이제 투자 환경들도 좀 약간 다양화되고 회사들도 나는 이런 품목 개발해 보겠어라고 네. 하는 다양화되기 시작하죠. 그런 관점 쪽에서 오히려 100개밖에 안 되는데 성공할 확률보다 4,000개 되는 쪽에서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 더 많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공부할 게 더 많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체크할 건 체크하되 너무 또 하나로 맹신하면서 올인하지 말자. 이게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이제는 예전처럼 바이오라는 이름만 붙었다고 가는 시대 아닙니다. 4,000개가 넘는 회사 안에서 수익을 내려면 정말 잘 골라봐야겠죠. 체질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